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표가요 3단원의 사실상 전부입니다. 우리가 3단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를 좀 들어볼게. 일단 뭐 구체적인 거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2단원이랑 3단원은 문제가 나오는 결 자체는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거는 2단원보다 좀 적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정리를 해보면 우리 2단원 때 여러분들 문제가 보통 어떤 식이었을 거냐면 뭐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물질을 나열해 놓고 우리가 얘네들에 대해서 뭐 이온 반지름, 뭐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이완 뭐예요?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저 뭐냐 유액 전하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그래서 비교해 놓은 걸 여러 가지 줬을 때 그걸 토대로 A, B, C, D 각각 물질이 무엇인지 맞춰서 그걸 토대로 답을 맞추는 게 2단원의 주요 이제 포인트였잖아요. 비슷합니다. 3단원도 비슷하게 이제 X나 Y 뭐 아니면 여기서 원래 쓰던 대로 A, B, C, D 이런 걸 줘. 그리고 걔네들을 가지고 뭘 물어보냐면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질문할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나열해 놓고 누군지 찾으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거기에 있는 그런 질문들. 뭐 옥텟 규칙,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지 여부나 아니면 공유전자쌍이 몇 쌍이다. 뭐 혹은 중심 비공유쌍이 몇 쌍이다. 이런 정보를 주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물질이 뭐게를 맞추게 하는 게 3단원의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2단원하고 3단원은 좀 비슷한 결이 있긴 한데요. 3단원은 사실 지금 딱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표 밖에 더 질문할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물질 자체는 지금 이게 한 장치라서 되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이거보다도 훨씬 여러 가지 물질을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도 내가 최대한 문제에서 잘 나올 만한 걸 위주로 추려놓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린트가 아니네요. 예. 다음에 이제 변형 프린트를 드릴 때 거기는 이제 좀 실제로 문제에 많이 나오는 물질들 위주로 추려놓은 프린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문제를 맞춰야 되게 될 텐데, 보통 이제 단서를 주고 물질을 맞추는 거는 우리가 문제에서 해야 될 거라면 일단 지금 당장은 물질을 보고 이런 단서들의 정보, 얘네들의 각각 정보를 먼저 채우는 거로 연습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될 건데 하기 전에 빠르게 지난주에 했던 거를 다 정리할 순 없으니까 그 중에서 당장 우리 요런 거 채우는데 필요한 정보만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리만 해봅시다. 지난주 거에서 일단은 공유결합 자체가 뭐야 극성 공유결합하고 극성 공유결합을 먼저 적으면 안 되겠네요. 공유결합이 무극성 공유결합인 경우랑 극성 공유인 경우로 나뉘었었어요.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무극성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였고 두 원자가 서로 결합해 있는 두 원자가 전기음성수 차이가 아예 없는 경우였죠. 네, 그런 경우에는 아예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무극성 분자가 됐었던 거고. 근데 극성 공유결합이 끼어 있게 되면 그러니까 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면 이때는 우리가 중심원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심원자 주변에 중심원자한테 있는 전자쌍이 두 개라면 그냥 무조건 직선형이 될 겁니다. 그쵸? 우리가 이런 그 구조를 결정하고 결합각을 결정하는 원리는 전자쌍 반발 원리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직선형이 되고 결합각은 180도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전자쌍이 3개면 평면삼각형이 되는 거고 귀찮으니까 평삼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결합각은 120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쌍이 4개인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얘기가 복잡해지긴 하는데 왜냐면 전자쌍이 2개, 3개일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쌍, 3쌍일 때까지만 해도 뭐 공유나 비공유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됐던 거고요. 전자쌍 자체가 2개면 저게 다 공유전자쌍일 거고, 전자쌍이 3개면 저게 다 공유전자쌍일 거니까. 근데 전자쌍이 4개일 경우에는 그 4개 중에 공유가 4개, 비공유가 1개, 아니죠, 미안합니다, 0개일 경우에는, 이러면 이제 정사면체 혹은 사면체, 일단 사면체로 적을게요. 형이 됐던 거고 109.5도의 결합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유전자쌍이 3개, 비공유전자쌍이 1개면 우리가 삼각불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됐던 거고요. 사실 이제 삼면체랑 삼각불은 형태 자체는 똑같이 생긴 게 맞는데, 일단 우리가 일부러 구별해 주려고 명칭을 다르게 붙여준 거였죠. 그리고 얘가 결합각이 107도. 그 다음에 공유가 2개, 비공유가 2개면 굽은형이라고 해서 104.5도, 그렇죠? 이런 결합각을 갖는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메인 내용이고요.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정리해둔 형태에 가깝다고 하면 왜 그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구조가 형성되는 게 왜 그런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제대로 이해하는 게 좋긴 좋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이것만 정리해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머리에 넣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이해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 영상을 다시 보셔도 되니까 얼마든지, 그렇죠?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어머나,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이 중에서 요렇게까지는 무극성 분자가 됐던 거고, 이렇게는 극성 분자가 되더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극성 분자끼리는 잘 섞이고 무극성 분자끼리도 잘 섞이고, 근데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는 잘 안 섞이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물이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극성 분자는 친수성 뭐 이렇게 되더라. 무극성 분자는 물이랑 안 섞이기 때문에 소수성. 근데 기름이랑 잘 섞이니까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이렇게 나눴었는데,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또 뭐가 있냐면, 무극성 분자, 자, 요 조건을 만족한다고 무조건 무극성 분자냐? 즉, 지금 조건 정리해둔 걸 봤을 때 비공유전자쌍이 없으면 무극성 분자인 거고,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면 극성 분자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공유전자쌍은 중심원자한테 있는 비공유전자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긴 한데, 문제는 무극성 분자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최소한 주변 원소가 모두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었던 거지. 예를 들어서 CH4는 중심 원자인 탄소 주변에 공유전자쌍이 4개가 될 테니까 무극성이 되겠지만, CHCl3 뭐 이런 물질이나 CH2Cl2 뭐 CH3Cl 실제로 다 있는 물질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똑같이 중심 원자가 탄소로 주변에 공유전자쌍만 4개인 건 맞지만 주변 원소의 종류가 서로 다른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러면 뭐가 되더라? 무극성 분자가 미안합니다. 극성 분자가 되더라 라는 얘기인 거고요. 완전히 CCl4가 되면 사염화탄소 여러분들 채운 거죠? 얘도 다시 무극성이 되는 거지. 주변 원소가 다시 다 똑같아졌으니까. 요런 개념이죠. 그래서 뭐 극성, 무극성, 근데 이것도 사실 그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는 게 좋긴 좋아요. 자, 근데 이 CH2Cl2 가지고 언젠가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건데, 아마 시간이 되면 오늘 그냥 얘기해 볼 거긴 한데요. 이따 하고. 이 정도로만 정리해 놓고 이제 거기 문제 있는 표, 여러분들 오늘 시험지에 붙어 있었던 표를 채워 볼 건데, 답지 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채우십시오. 네. 자, 일단 얼추 어느 정도 다들 잘 채웠을 수 있어. 그리고 맞았냐 틀렸냐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할 건데, 그 우리끼리 표 채울 때 좀 약속도 정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 제일 처음에 BH2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찍을 거긴 합니다. 그렇겠지.
근데 BH2의 루이스 전자점식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원래는. 왜 원래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냐면, 베릴륨의 루이스 전자점식 자체가 양쪽으로 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베릴륨의 루이스 전자점식 찍을 때 이렇게 찍는 학생이 아마 제일 많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베릴륨에 이렇게 찍었으면 수소랑 결합한 거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시하려면 이렇게 수소 갖다 놓고 전자 하나 같이 갖다 놔서 공유전자쌍 하나, 여기 수소 하나 더 갖다 놔서 여기 공유전자쌍 하나, 이렇게 그냥 표시해서 연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틀린 루이스 전자점식은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시험지에서는 틀리게 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어떤 게 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버릇하면 시험 때도 이렇게 그리고요, 시험 때 이렇게 그리면요 정말 별것 아닌 건데도 실수하게 될 확률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습관을 실수가 안 할 수 있도록 실수할 확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여놓으면, 그렇죠? 야, 이렇게 그리는 거를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 게 뭐 2분, 3분씩 더 걸리는 그런 과정입니까? 아니잖아. 시험 때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시간 자체는 똑같이 걸릴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그리면 실수할 것도 안 할게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실수 안 할 것도 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일부러라도 우리 요 프린트에 채울 때만큼은 좀 어떻게 될 거냐면 실제 형태를 최대한 좀 반영해서 그리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렇게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식은 뭐야? 그냥 요 전자쌍을 우리가 제일 흔하게 사용하는 거죠, 구조식이. 그냥 짝대기로 바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루이스 구조식이란 표현이 있어. 근데 사실 루이스 구조식하고 구조식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냥 루이스가 구조식 개념, 전자점식의 개념과 구조식의 개념을 다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표현이. 근데 우리가 그냥 거기서 루이스 자를 떼고 사용하는 게 현재 그냥 구조식이에요. 사실 원래 루이스 구조식과 구조식은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원래 루이스 구조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여기서 얘는 여기서 끝나긴 하는데, 물질이 좀 복잡해지거나 비공유전자쌍이 존재하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2O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공유전자쌍까지 표시해주는 형태가 돼야 이게 루이스 구조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조식, 우리 H2O의 구조식을 그리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그릴 겁니다. 얘랑 원래 구별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냥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을 사용하다가 저렇게 전자점식 할 때, 그러니까 저 비공전자쌍을 전자점 형태로 표현을 하다가 귀찮으니까 생략하기 시작한 거거든. 근데 교과서에는 아예 두 개를 별개의 개념으로 분리해서 다루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식이면 이렇게 전자쌍 표시 안 해도 되고요, 비공전자쌍 표시 안 해도 되고, 루이스 구조식이면 비공전자쌍 표시해야 되고, 이렇게 다루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짚냐에 따라서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일단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어차피 얘는 비공전자쌍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그리면 끝.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사실은 그래요. BH2의 구조식은 아까 전자점식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려도 되나? 근데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 사실은 막 그렇게까지 크게 상관이 있진 않거든? 근데 아마 너네 구조식 이렇게 그려.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그 서술형에다가 구조식을 그려라 라고 했는데 BH2 이렇게 그리면 아마 틀리게 할걸? 이건 그냥 학교 선생님들도 틀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굳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걸 이렇게 그렸다라는 거는 이 학생이 BH2가 직선형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대한, 그러니까 전자점식 쪽은 오히려 좀 덜한데요, 구조식만큼은 실제 생김새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려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 옥텟규칙 만족, 이제 그 밑에 채워보면 일단 BH2는 옥텟규칙을 만족하느냐에서는요, 중심원자 옥텟규칙 만족하는 여부만 물어보는 걸로 합시다. 이게 그냥 옥텟규칙 만족이라고 돼 있긴 한데 중심원자가 옥텟규칙을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문제는 상관이 없어.
중심 원자인 베릴륨이 옥텟 규칙을 만족 안 하거든요. 그쵸? 루이스 전자점식만 봐도 베릴륨 주변에 전자쌍이 2개, 즉 베릴륨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현재 4개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럼 8개 안 되잖아요. 그럼 옥텟 규칙 만족 안 하는 거니까 그냥 X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는다 하면 되는 거긴 한데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수소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게 안 하는 거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안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옥텟 규칙을 할 때 그냥 첫 번째 껍질엔 2개 찼으면 그냥 옥텟 규칙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배웠지만, 옥텟 규칙은 정확하게 8규칙이거든요. 실제로 옥텟 규칙을 현재 한글로 8규칙이라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8 꼭 맞춰줘야 되는 거라서요. 첫 번째 껍질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껍질입니다. 무조건 만족할 수 없는 껍질이에요. 그냥. 그래서 수소를 끼고 얘기하면, 수소가 들어있으면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원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를 봤을 땐. 근데 그딴 걸 질문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메인으로 질문을 하게 될 건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느냐의 여부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중심 원자 옥텟 규칙 만족하느냐인 거고, 만족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 몇 개? 2개죠. 비공유전자쌍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비공유전자쌍은 당연히 전체 비공유를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는 중심 비공유, 그러면 중심 원자한테만 있는 비공유전자쌍을 따로 빼서 적어두자라는 거니까. 그러면 중심 비공유전자쌍도 없습니다, 얘는. 그치? 그래서 비공유전자쌍 없음, X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0개 그냥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줍시다. 최대한 쌍에 대해서는 숫자를 적는 걸로, 그냥 채점하는 사람 안 불편하게. 그 다음에 중심 비공유쌍도 0개.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요 평면 구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되게 많이 물어봐요. 평면 구조 여부가 결국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얘는 평면 구조 맞죠? 자, 이 평면 구조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어떤 분자의 구조를 봤을 때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가 한 평면상에 존재하느냐의 질문이거든. 근데 직선형은 당연히 평면상에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평면상의 직선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죠. 직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두면요, 이 원자랑 요 끝에 있는 각각의 원자가 한 평면상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한 평면상에 있는 거 맞으니까. 그래서 자, 평면 구조 여부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각 180도고, 그리고 전 뭐겠어요? 무극성이 될 겁니다. 중심 원자 비공유 없으니까. 자, 다음 BF3 가볼게요. 이제 좀 빨리 해봅시다. 자, BF3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점식은 대충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단, 지금 이건 틀렸어. 왜 틀렸어? 이거 안 찍으면 틀려요. 실제로 여러분들 서술형에 그냥 뭐 어떤 경우에는 거저주는 문제, 혹은 어떤 경우에는 그냥 틀리게 하려고 하는 문제로서 이 전자점식 그리기는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거든요. 3단원 파티 시험 볼 때. 그때 플로린 주변에 점 찍는 거 까먹고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BF3 할 때 요거 플로린 주변에 점 찍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형태로 그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튼 붕소를 기준으로 주변에 플로린 3개만 잘 해주시면 돼요. 굳이 전자점식까지 형태를 얘는 반영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구조식은 이렇게 그립시다. 선생님, 전자점식 이렇게 그렸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됩니다. 사실 이거 틀리지 않아요. 이건 만약에 여러분들 서술형에 이렇게 그리잖아? 그래도 맞게 해줄 거예요. 쟤는 보통 그냥 과학자들은 원래 다 저렇게 그려요. 근데 우리는 일부러라도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하는 실수할 확률 좀 줄일 수 있으면 좋잖아. 이렇게 해두고요.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을 만족 못하죠. 중심 원자만 생각하는 거니까. 붕소는 옥텟 규칙 만족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 3개. 비공유전자쌍은 전체적으로는 9개인 거고요. 근데 중심 비공유전자쌍은 0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평면삼각형이 될 거고, 평면삼각형은 이름부터 평면삼각형이니까 평면구조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결합각은 120도, 극성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CF4로 가볼게요.
CF4는 전자잠식은 이렇게 하고 당연히 플로우린 주변에 점 다 찍어서 채워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구조식 그릴 때 이렇게만 그려도 돼요. 물론 얘도 입체 구조가 되잖아. CF4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정사면체형이 될 거잖아요. 본인이 정사면체 그리는데 자신 있어서 정사면체를 그리고 싶으면 그려주셔도 되는데 뭐 아무래도 정사면체는 그리는데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은 만족하는 거고요. 중심원자 탄소 이제 옥텟 규칙 만족하겠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12개. 근데 중심 비공유쌍은 없는 게 되겠죠. 0개. 그리고 분자 구조는 정사면체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 하면서 우리 이 분자 구조를 정사면체와 사면체를 좀 구분해서 할 겁니다. 실제로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결합각은 109.5도가 되겠고 극성 여부는 무극성이 될 겁니다. 중심 비공유 없고 주변 원소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NH3 루이스 전자점식은 저거랑 비슷하죠, 결국. BF3랑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고 옆에 H, 아래 H, 왼쪽에 H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도 비공유 전자쌍 얘도 구조식 그릴 때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NH3는 결론적으로 무슨 구조야? 삼각불형이죠. 그렇죠? 근데 삼각불도 마찬가지로 입체도형이니까 뭐 아무래도 입체도형은 본인이 기깔나게 그릴 자신 있으면 그래도 그리지 마세요. 괜히 거기다 시간 쓰지 말고 그거는 이제 입체도형 그리는 거는 그 평면도형 그리는 거에 비해서는 시간을 좀 쓰게 되는 요소니까 뭐 본인이 굳이 그리고 싶으면 굳이 그려줘도 상관없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채점은 남이 한다는 거. 저희 항상 바꿔서 채점을 할 거기 때문에 채점은 남이 할 거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냥 본인이 채점하는 시험지에 못 알아보겠는 게 있으면 그냥 그라고 항상 그러니까 남이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알아보게 적으세요. 아무튼 그래서 구조식은 대충 그냥 이런 정도로만 표시해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대신 BF3 저렇게 그렸던 것처럼 NH3를 저렇게 그리면 그건 안 되죠. NH3는 평면 삼각형은 아니니까요. 저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NH3는 오히려 평면 형태로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만 맞는 거야. 쟤처럼 N 놓고 세 방향으로 H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학생이 하는 거지. 입체로 완전히 표시할 수는 없고 대충 한 요 정도로 표시하는 게 제일 많은 학생들이 하는 거긴 한데 요렇게나 요렇게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게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실제로 이제 시험 때 요렇게 그려놓으면은 실수할 일이 좀 더 적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옥텟 규칙 만족하죠. 중심 원자인 질소가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 전자쌍 3개, 비공유 하나. 근데 그게 또 중심 비공유 그대로죠. 하나.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삼각불형이 되겠고 평면 구조 아닙니다. 당연히 입체. 그러니까 정사면체도 그렇고 삼각불도 그렇고 아예 도형의 형태가 입체도형이죠. 그 다음에 결합각은 107도가 되겠고 극성이죠. 자, H2O 루이스 전자점식은 아까 다 해놨는데 굳이 지웠네요.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찍어도 상관은 없는데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리면 웬만하면 틀리게 합시다. 사실 이것도 전자점식은 뭐 이렇게 그리든 어떻게 그리든 상관이 없기는 한데요. 근데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특히나 이제 구조식은 더더욱 이렇게 그리면 절대 안 돼요. 틀린 걸로 할 거고요. 이렇게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그려야만 해요. 구분형이라는 걸 표현해 줄 수 있게. 실제로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시면요. 이거 서술형에서 저렇게 그리면 틀릴 거예요. 최소한 형태를 최소한으로 입체도형을 못 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평면상에서 표시할 때 최대한 그래도 그 특징을 반영은 할 수 있게 최소한으로 반영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전자쌍 반발의 원리를 최소한으로 반영할 수 있게 그 정도는 그리셔야 돼서요. H2O는 저렇게 그려주기로 하고요. 중심 원자인 산소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 2개, 비공유전자쌍 2개, 중심 비공유쌍 2개. 그렇죠? 그다음에 분자 구조는 굽은형이 되는 거고 평면 구조입니다. 이게 어제 어마어마한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 구분형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지금 평면에서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이게 입체인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면을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럼 한 평면상에 있는 거지 지금 이 세 개의 원자는. 그러니까 얘는 평면 구조가 맞고요. 굽은형은. 그 다음에 결합각은 104.5도가 되겠고 극성 여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HF는 굳이 안 부를게요. 얘는 뭐 어차피 채우는데 크게 상관없으니까요. 사실 HF는 밑에 거 채우는 게 되게 어려울 거거든? 예를 들어서 H랑 F 중에 누가 중심 원자예요? 뭐 조금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안 물어보는 걸 억지로 그냥 표에 넣어놓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HF 같은 그 허접대기 물질을 여기다 넣어놓을 필요가 없긴 한데 그냥 이제 만들다 보니 좀 최대한 쉬운 물질을 앞에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 그냥 들어간 거고요.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해주셔도 되고. 근데 굳이 따지면요, 플로린이 중심 원자입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보통 있는데 탄소가 있으면 탄소가 어떤 뭐랑 결합하든 항상 탄소가 중심 원자가 되거든. 그건 당연하지. 탄소가 가장 많은 횟수의 결합을 할 테니까. 그리고 수소는 항상 주변 원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결합 자체를 한 번밖에 못 하니까. 그리고 이따가도 한번 다룰 건데 수소 자체가 곁가지 원소 같은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수소는 보통 수소가 결합해서 어떤 특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요. 수소가 결합하는 건 대부분 그냥 남은 빈자리를 채우는 용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아니라 염소 이런 게 결합하면 이 물질 자체가 이 염소 때문에 갖는 특징이 생기거든. 근데 수소가 결합한 경우는 그냥 수소의 특징이 거의 없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는 그냥 대충 남은 걸 채워주는 용도 정도의 물질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HF는 대충 이렇게 지나가고 PCl3도 지나갈 겁니다. 왜 지나갈 거냐면요, PCl3는 NH3 때랑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구조식을 그리는 방식도 똑같을 거고 다른 점이 있다면 루이스 전자점식 찍을 때 주변 원소인 Cl 주변을 전부 다 채워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중심 비공유는 질소든 인이든 어차피 15족이기 때문에 중심 비공유는 하나하나로 똑같을 거거든. 근데 전체 비공유는 NH3 때는 전체 비공유가 그냥 하나였으면 PCl3 같은 경우에는 Cl의 비공유도 같이 생각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SCl2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패스할 겁니다. 왜? SCl2는 구조식 H2O랑 똑같이 나와야 될 거예요. 전자점식에서는 H2O 때랑 비슷하지만 Cl 주변을 채워줘야 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비공유 전자쌍 개수만 달라질 거고요. 나머지 정보는 H2O랑 다 동일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l2. 우리가 Cl2는 사실 Cl2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는 게 제일 쉽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Cl 해놓고 주변 다 채워놓고 옆에 Cl 하나 더 해놓고 얘 주변도 다 채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Cl2. 그리고 구조식은 됐죠. 자, 옥텟 규칙 만족해요. 선생님 얘는 중심 원자가 누군데요? 어차피 Cl밖에 없는데 무슨 그런 고민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옥텟 규칙 그냥 만족한다고 하면 되고 공유 전자쌍 1개, 비공유 전자쌍 6개.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제예요. 중심 비공유쌍이 몇 개야? 안 물어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물어보는 거지 실제로 이제 뒤에 가면요 그 중심 원자가 여러 개의 물질들이 되게 여러 번 나올 거거든. 당장 밑에만 봐도 CH3, COOH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은 중심 원자가 탄소이긴 할 텐데 탄소만 해도 여러 개잖아요. 물론 얘는 문제가 안 돼. 그 비공유가 없을 테니까 탄소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우리가 프린트를 채울 때 약속을 해두면요. 보통 중심 원자 중 한 놈한테 있는 비공유쌍 개수를 물어봅니다. 그게 중심 비공유쌍, 중심 원자가 갖는 비공유쌍의 개수를 물어볼 때 대답하게 되는 거지. 물론 이제 문제 명시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 한 놈 거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두 놈 거 모두 합쳐서 물어보는 건지를 명시를 해줄 거긴 한데, 일단 우리는 만약에 얘한테서 중심원자 비공유 전자쌍을 물어보면 CL이 중심원자이긴 할 텐데 그게 두 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CL 한쪽 얘한테 있는 세 개를 그냥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심 비공유 전자쌍은 3개, 전체 비공유 전자쌍은 여기까지 합쳐서 6개. 이렇게 접근하자는 거야. 의미 없습니다. 안 물어볼 건데 만약을 대비해서 정도의 개념이라서 그냥 그래서 넣어놓은 거라. 자, 그리고 평면구조 맞을 거고요. 분자구조 직선형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CL2를 직선형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아니죠. 그냥 무조건 직선형이죠. 생긴 게 직선이니까. 그래서 평면구조 맞고요. 그 다음에 극성은 극성이 아니겠죠. CL2는 극성일 수가 없죠. 왜? 애초에 결합이 무극성 공유 결합이니까. 자, 그 다음에 CO2. 자, CO2 보면요. CO2는 C 가운데 넣고 이렇게, 아이고 이거 구조식이네요. 아, 구조식 이왕 그린 거 마저 그립시다. 이게 이제 CO2의 구조식이죠. 그 다음에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렇게 해놓고 산소 주변에 비공유전자쌍 2개를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건 여기서도 전자쌍 반발 원리를 반영해서 좀 이렇게 그려주는 걸 선호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위아래 그냥 띡띡 찍어놔도 되고 아무데나 찍어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두 쌍을 그리기만 하면 돼요. 리전자점식은 그렇고요. 구조식 저렇고요. 그렇죠? 우리가 요거 CO2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었어, 그치? 중심원자 주변에 비공유전자쌍이 4개, 아니 공유전자쌍이 4개. 그래서 중심원자 주변 전자쌍이 다시 중심원자 주변 전자쌍이 4개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얘가 왜 사면체가 안 되고 직선형이 되는진 사실 생각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발 방향이 두 방향이니까. 자,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 4개, 비공유전자쌍도 4개. 근데 중심 비공유쌍은 없고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 될 거고요. 평면 구조 맞을 겁니다. 직선형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분자 구조가 어떤 형태냐만 맞추고 나면 평면 구조인지 아닌지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잘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분형, 평면 삼각형, 직선형이면 평면 구조일 거고요. 사면체나 삼각불형이면 평면 구조가 아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고개를 거기까지 숙이시면요. 앞머리 때문에 손으로 움직이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조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요. 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평면구조 맞을 거고 그래서 결합각은 180도. 그 다음에 극성 여부는 무극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N2, O2는 밑에 걸 쭉 다 부르진 않을 거고요. 그냥 요거. N2는 뭐예요? 삼중결합하죠? 질소가 3번의 결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산소는 이중결합을 할 거고요. 근데 얘네 루이스 전자점식 할 때 얘도 마찬가지. 산소는 이렇게 해놓고 이 점을 아무데나 찍으셔도 상관없거든요. 아무튼 얘한테 비공유전자쌍 2개 찍고 얘한테도 비공유전자쌍 2개 찍기만 하면 돼. 근데 질소 할 때 이게 삼중결합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렇게 찍는 분들이 매년 그래도 있더라고. 이렇게 찍지 않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얘 질소가 내놓은 전자 3개를 여기다 찍고 얘 질소가 내놓은 전자 3개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전자는 아무데나 찍어도 돼요. 비공유는. 근데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아, 참고로 채점 남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 찍을 때도 웬만하면 그냥 샤프로 띡띡띡띡 점 찍어놓고 찍었다 하지 마시고 남이 봤을 때 보이게는 표시해주는 게 낫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N2랑 O2는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지나갈 거고 선생님 답지 안 준다면서 이렇게 날로 설명하시면 어떡합니까? 답지 드릴 거예요. 안 드린다고 해야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듣고 뭘 적으면서 듣잖아. 그래서 안 준다고 한 거고 그 종이 답지는 안 드리긴 할 건데 그 답지 PDF 파일 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CN 가봅시다. 자, HCN은 이렇게 되겠죠, 루이스 전자점식.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실제로 이거 이렇게 그리면 틀려요. 왜 틀리냐? 모르겠어요. 그냥 과학자들이 이러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저렇게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보통 틀리게 합니다. 사실 딱히 엄청난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배기 싫잖아. 딱 봐도 배기 싫잖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저렇게 하는 걸 선호합니다. 왠지 이렇게 하면 옆으로 길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구조식은 이렇게 잡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H3OH 보다 그 뒤에 있는 CH3COOH를 먼저 할까요? CH3COOH 먼저, 요거 밑에 거 마저 채우긴 해야 되겠네. 밑에 거 먼저 부를게요. HCN에 대한 거. HCN은 옥텟 규칙 만족하죠? 중심 원자인 탄소가 옥텟 규칙 만족하느냐? 하고요. 공유전자쌍 4개가 될 거고 비공유전자쌍 자체는 1개. 근데 중심 비공유는 없음.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 결합각은 180도가 되겠다. 근데 얘는 극성이겠지. 왜? 중심 원자인 탄소를 기준으로 주변 원소가 다르니까요. 원리적으로도 그렇잖아. 저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될 수가 없어 보이잖아요. 탄소랑 질소 쪽에 생기는 쌍극자 모멘트랑 탄소랑 수소 쪽에 생기는 쌍극자 모멘트가 아예 크기부터가 다를 텐데. 자, 그래서 극성이 됩니다. 다음에 왜 CH3COOH 먼저 하자 그랬냐면 지난주에 했던 물질이니까요. 단만쪽 부르면 되겠죠. CH3COOH는 C 넣고 H 해놓고 전자잠식 먼저 완성해 놓을게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가장 보편적인 전자잠식을 그냥 그릴게요. 이게 CH3COOH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전자잠식의 형태입니다. 보통 전자잠식 그리라 그러면 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틀렸죠? 산소 주변이 않잖네요. 이렇게. 그래서 전자잠식 자체는 그냥 이런 식으로만 그려도 되고,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구조적인 특징을 좀 반영해서 점 위치를 바꿔놔도 상관은 없는데요. 대신 전자잠식은 이렇게 그리되 구조식은요. 사실 CH3COOH 구조식 그냥 이렇게 그리거든. 요거 그렸던 거랑 똑같이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거든요. 이게 맞아요.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우린 이렇게 하면 틀리게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아예 얘는 무조건 이렇게 하기로. 얘가 실제 생김새를 반영하는 형태가 될 테니까요. 사실 어떤 게 좀 있냐면 물질이 복잡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실수 잘 안 해요. 물질이 일정 이상 복잡해지면 구조를 볼 때 생각하면서 보기 때문에 실수 잘 안 해. 그래서 원래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오히려 위에 얘기하던 저런 간단한 물질들 쪽이 좀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쟤네들이 구조 그릴 때가 최대한 그 형태를 반영하게 그리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게 낫고요. 얘는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그려도 여러분들이 실수할 일이 좀 적긴 하거든요. 물질이 복잡해서 그 생각하면서 보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야 그래도 밑에 거, 특히나 이제 뭐 평면구조 여부 이런 거 파악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나쁠 거 없잖아요, 굳이. 그렇죠? 선생님, 저는 이거를 이렇게 그리지 않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불편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 말씀해 주세요.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긴 한데 뭐 보통 그런 강박이 있지는 않을 테니까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리는 게, 왜냐면 실제로 얘 구조 파악을 할 일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였어?
제 구조 파악을 할 땐 전체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 탄소를 중심 원자로 잡고 얘 주변 이 중심 원자 탄소한테 결합한 것만 구조를 따로 봐주는 거예요. 그럼 얘 무슨 형이 돼야 돼요? 사면체형이 될 겁니다. 정사면체는 아닐 거예요. 얘는 탄소, 여긴 수소니까. 그 다음에 여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여기는 이 탄소를 중심 원자로 잡고 이 탄소한테 직접적으로 결합한 것만 보면 여기 이 세 개니까. 그쵸? 아니죠. 중심 원자인 탄소한테 뭐가 없어? 비공유가 없잖아. 그럼 삼각분이 아니라 평면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심 원자인 산소한테 결합되어 있는 여기. 이건 무슨 형이 돼요? 구분형이 되겠죠. 자, 그걸 거기 지금 보시면 근데 분자 구조에 짝대기가 되어 있어. 왜? 안 물어보거든. 실제로 얘는 전체 구조를 한 번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굳이 얘기하면 따로 여기는 삼면체, 여기는 평삼, 여기는 그 구분형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도 않고요. 근데 그래도 뭔 질문은 하느냐? 밑에 결합각 질문을 할 거야. 그래서 따로따로 봐둘 필요가 있는 거죠. 따로따로 볼 줄 알 필요가 있는 거지. 왜 따로따로 보면 여기 결합각은 몇 도가 될 거고 109.5도가 될 거고 여기 결합각은 몇 도가 될 거고 평면 삼각형이니까 120도가 될 거고 여기 결합각은 어떻게 될 거고 구분형이니까 104.5도가 될 거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단 여기서 문제가 있어.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 얘가 정확하게 109.5도일까? 아닙니다. 여기가 다 수소인데 여기가 탄소인 바람에 전부 모든 각이 109.5도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얘가 정사면체가 아니라 가면체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대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근데도 정확하게 각도가 몇 도인지는 너무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약 109.5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은 적을 때 이왕이면 약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약 109.5도. 완전 정사면체일 때는 그냥 109.5도. 이걸 이제 구분해서 적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굳이 이걸 약 109.5도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요즘은 대충 109.5도 근처면 다 109.5도, 107도 근처면 다 107도 이렇게 해버리는 경향이 좀 강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런 것까지 설명하기 귀찮으신 것 같아. 수능에서 어차피 잘 안 물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귀찮으면 그냥 109.5도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래도 나는 똑 부러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거 약 적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거 뭐 1분씩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적어주면 좋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만약 학교 선생님이 이거 약이라던가 아니면 여기가 109.5도보다 실제로 이거 CH3 얘 구조 생각하면요. 여기가 109.5도보다 작은지 큰지랑 여기가 109.5도보다 작은지 큰지 이런 거를 물어보려면 물어볼 수 있는 게 되거든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그런 거를 수업 시간에 열심히 설명을 하신다. 그러면 문제 내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알아야 되는 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109.5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도 완벽하게 120도일 수는 없어. 여기는 이중결합인 산소고 여긴 단일결합인 산소고 여기는 탄소거든 아예. 그러니까 저기도 완전히 120도일 수는 없어서 정확하게 약 120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긴 수소고 여긴 탄소기 때문에 완벽하게 104.5도일 수는 없으니까 약 104.5도쯤이 될 겁니다. 난 그렇게는 돼요. 근데 요거 이제 제가 답지 PDF 올려드리는 거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칸이 좁아요. 이게 글자로 약을 어떻게 우겨 넣으면 우겨 넣어지는데 요거 타이핑으로는 글자를 너무 작게 하면 보는데 힘들잖아.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104.5 해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선 해놨거든요. 저게 약이란 뜻입니다. 그냥 볼 때 그냥 그런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도 기억 잘 못하긴 하던데 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얘는 최종적으로 입체일까요? 평면일까요? 입체. 왜? 뭐가 껴있으니까? 삼면체가 껴있으니까. 입체 구조입니다. 평면 구조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극성입니다. 주변 원소가 어차피 서로 너무 다른 게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극성이 될 거고. 근데 문제 하나 내봅시다. 실제로 이런 건 예전에 많이 나오던 건데
요즘은 수능에서는 아예 안 나오는 주제긴 하고 내신에서는 뭐 그래도 여전히 선생님들이 물어보려면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내용이에요. 요 부분만 따로 떼고 보면 여기는 평면일까요? 입체일까요? 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데만 빼서 보면 네, 저긴 평면입니다. 실제로 구조가 뭐야? 평면 삼각형이랑 구분형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면 구조랑 평면 구조 합쳐져 있으니까 그냥 평면입니다. 그냥 우리가 입체 구조랑 평면 구조는 뭐 삼각뿔, 사면체 이런 게 섞여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입체인 거고 아니면 그냥 평면인 거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CH3OH 메탄올이라고 하는 물질이죠. 얘는 구조식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자점식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긴 하거든요. 전자점식 그냥 이렇게 하면 되긴 하거든. 실제로 저렇게를 제일 많이 써요. 근데 결국은 뭐니까 뒤에 여기가 중심원자 요 부분이 산소를 중심원자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산소에 의해서 구분형이 될 거니까 구조식 할 때는 반영해서 그려주면 좋잖아. 그쵸? 네, 이렇게 되겠고요. 극성 이겠지. 평면구조 아니겠고. 결합각은 109.5도랑 104.5도가 되겠고. 어느 순간부터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중심비공유쌍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있긴 한데 왜 안 하냐면 니들이 세면 알잖아.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세면 아는 것들은 그냥 아실 테니까.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SO2가 왔는데 이거 지금 시간 들을 테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전자 점식의 형태로 그려도 좋고요. 구조식의 형태로 그려도 좋은데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리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도 찍고요. 근데 결합 부분은 굳이 전자쌍으로 찍지 말고 그냥 짝대기로 그냥 그으셔도 돼요. 공유 전자쌍 쪽은. 그래서 SO2 한번 해보시죠. 나 이게 매번 하고는 싶었는데 오글거려서 못했던 건데 한 번만 참고해봐야 되겠다. 영상 보시는 분도 잠깐 꺼놓고. 시간이 이제 넉넉치 않은데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아직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보면요.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원래 우리 4단원의 목적이 4단원이 아니죠. 3단원의 목적이 뭐라 그랬었냐면 처음 보는 물질도 그릴 수 있고 그래서 그 그린 걸 토대로 성질이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다가 원래 기본적인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그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SO2도 해볼 수 있으면 좋은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 자, 일단 해보면요. 제일 먼저 그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까지는 다 했었었냐면 일단 루이스 전자점식 이렇게 찍어놓고 그러고 나면 얘가 산소랑 이렇게 공유를 하면 산소한테 전자가 하나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유를 하면 이제 산소한테 전자가 하나 남을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전자점식만으로 연결했을 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냈으면 좋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사실 자연 상태에서 베릴륨 붕소 같이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간혹가다 있을 수는 있어도 주변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베릴륨 붕소 같은 경우가 아닌데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베릴륨 붕소가 특이한 거고 다 옥텟 규칙 만족해서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래서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돼. 근데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야? 산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은 학생들이 떠올리는 구조가 어떤 구조가 되냐면요. 황 주변에 비공유 두 개 이렇게 찍어놓고 산소랑 이렇게 해놓고 산소 주변에 이렇게 비공유 두 개 찍어놓고 산소랑 이렇게 해놓고 또 산소 주변에 찍어놓고 얘 둘 사이를 공유전자쌍으로 잇는 겁니다. 즉 얘를 구조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의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
근데 요거는 지난주에 제가 했던 얘기를 기억하시면 이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 했을 수 있고 근데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지난주에 거 기억을 못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냥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요걸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건 안 돼요. 왜 안 되냐? 어떤 물질이 이렇게 바로 삼각형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건 진짜 너무 불안정합니다. 저게 정삼각형이라고만 잡아도 결합각이 60도거든요. 전자쌍과 전자쌍 사이의 각도가 60도예요. 말이 안 되지 사실. 너무 가까워. 그래서 쟤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능해. 근데 저게 가능한 유일한 케이스가 뭐였어? 오존이라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가능한 유일한 케이스인 오존마저도 이 결합이 너무나 불안정해서 그냥 너무 쉽게 툭툭 끊겨버려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었나? 오존 마시면 큰일 난다고. 우리가 오존을 마시게 되면 이게 오존이야. 그럼 얘가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 그럼 얘가 다 끊긴 상태로 단일 산소 상태로 몸 안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산소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통틀어서 모든 비금속 중에서 두 번째로 가능성이 큰 애거든요. 가장 큰 게 플로린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몸에 돌아다니면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다 시비 걸고 다녀요. 그래서 독성이 되게 강한 물질입니다, 오존은. 보통 오존 어느 정도 이상 마시고 그 오존에 노출된 상태로 며칠만 살면 바로 암 한 3-4개씩 터져요. 그래서 이 고전은 안 될 거야. 물론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통 제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일단 정답이 뭐냐면요. 정답 말고 화원이 채택하고 있는 답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화원이 채택하고 있는 답은 이겁니다. 구조식으로만 일단 할게요. 루이스 구조식. 요 비공유만 점을 찍고요. 이겁니다. 즉 이걸 전자잠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래도 은근히 이렇게 구조를 생각해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요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근데 왜? 이렇게 그리지 않은 여러분들은 왜 이걸 생각 못했어?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 것처럼 보여? 문제가 있잖아. 황 주변 전자가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옥텟 규칙은 어때? 8개까지밖에 채울 수 없다잖아. 근데 황 주변에 10개야. 그럼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걸 수 있는 거죠? 이게 확장된 옥텟 규칙입니다. 이거 잘 봐두세요. 확장된 옥텟 규칙. 왜 잘 봐두냐면 제가 이걸 풀네임으로 적는 게 오늘이 처음이고 마지막일 거라서 그래요. 앞으로는 그냥 화곡이라고 할 겁니다. 너무 귀찮아 저거 다 적는 거. 아무튼 저게 화곡, 확장된 옥텟 규칙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황은 몇 주기 원소죠? 3주기 원소예요. 자, 3주기 원소의 가장 바깥쪽 껍질의 주양자 수는 몇입니까? 3입니다. 주양자 수가 3인 껍질에 들어있는 오비탈은 뭐가 있죠? 3s, 3p, 3d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껍질에 원래 채워질 수 있는 전자의 맥시멈은 몇 개게? 원래 18개예요. 단 우리가 왜 평소에 저 얘기를 안 했게? 싸움의 원리에 의하면 4s보다 3d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안 해왔던 거죠. 근데 결합은 어차피 에너지랑 전혀 상관없어요. 결합은 결국엔 그냥 어떤 원자가 그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어떻게든 웃겨 들어갈 수만 있으면 상관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옥텟 규칙이 성립하긴 하는데요. 거기서 황이 추가적으로 더 결합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세 번째 껍질에 있는 3d 오비탈의 전자를 추가함으로써 전자를 더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8개 이상, 8개 초과죠. 9개 이상을 갖게 되는 경우를 옥텟 규칙이 깨졌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걸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근데 이주기 원소에선 확장된 옥텟 규칙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죠, 당연히. 근데 3주기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3주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다루는 건 중심원자가 황일 때만입니다. 실제로 가능한 경우를 전체 따져봐도 인도 할 수 있긴 한데 거의 안 하고요. 인하고 황 빼고는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확장된 옥텟 규칙 형태의 결합을. 20번까지 원소만 가지고 얘기할 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요거거든. 자, 근데 5분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는데.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어.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 저게 화원이 채택하고 있는 답이라고 했죠. 실제로 그래서 SO2를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설명을 꼭 하고 지나가시거든요. 대부분 저걸로 하실 겁니다. 저게 가장 우리가 요 내용만 가지고 떠올릴 수 있는, 화원 내용만 가지고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실제로 저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저렇지가 않은 것까지도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그것도 짚고 넘어가 보면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왜 안 돼? 황이 공유할 수 있는 횟수를 넘었어요. 지금 이거 전자잠식으로 바꾼 다음에 전자 개수 세잖아? 그러면 황하고 산소 두 개가 갖는 총 전자의 수를 넘겠죠. 그치? 왜 우리가 저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어? 왜 황한테 비공유전자쌍이 하나만 있을 수 있었냐면 비공유전자쌍 나머지 하나를 찢어갖고 산소랑 추가 공유하는데 사용한 그런 느낌이었던 거잖아. 근데 얘는 그러지도 않고 비공유 두 개 통째로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됐어. 이게 실제로 뭐냐면요. 얘가 SO2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 순간 이 둘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쪽이 단일이고 반대쪽이 이중이고 그게 다음 순간에는 여기 단일이었던 데가 이중이 되고 이중이었던 데가 단일이 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흔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전체적으로 얘가 1.5중 결합처럼 유지돼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공명구조라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몰라도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그래도 신기하잖아. 와, 신기하다 하고 일단 지나가자 라는 겁니다. 이제 요런 것도 가능해요. 실제로 공명구조를 갖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친유성 유기용매의 가장 대표적인 유기용매인 벤젠 같은 경우에도 벤젠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조를 이렇게 그리거든요. 벤젠의 그 화학식은 C6H6인데요. 여기 이제 각 탄소에 수소 하나씩 붙여놓으면 돼. 결합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벤젠이거든요. 근데 벤젠의 가장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중 결합하고 단일 결합 중에서 누가 더 결합의 길이가 길게? 누가 더 짧게? 우리가 여태까지 한 내용을 다 뒤져보면 알 수 있어. 이중 결합 쪽의 결합 길이가 더 짧아요. 왜게? 왜? 우리가 이중 결합은 단일 결합보다 결합의 세기가 강할까 약할까? 강하겠죠. 결합의 세기가 강하다는 얘기는 결합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더 클 거란 얘기입니다.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결합 길이는 짧아져야 되죠. 그래서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보다 원래 결합 길이가 짧아요. 그럼 실제로 얘 벤젠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되게 짧고 여기는 길거든? 그럼 얘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겨야 돼 원래. 근데 벤젠이 정말 신기하게 완전 평면형입니다. 실제로 여기랑 여기가 결합 길이가 다르면 울퉁불퉁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가 않고 완전 평면이거든? 왜냐면 이 6개의 모든 결합의 길이가 똑같아요. 왜냐? 벤젠도 매 순간 이 단일이었던 3개가 이중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 이중이 3개가 단일로 바뀌어. 그랬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왔다. 이걸 반복합니다. 이런 게 이제 공명구조인 거지. 보통 요거는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은 설명을 하실 거고요. 안 하실 분들은 저것만 띡 하고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외워줘야 되는 쪽은 이건 영양제. 한 번 들어두자의 내용에 가깝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쪽은 이쪽. 오케이? 결국은 뭐야? 앞으로도 이렇게 잘 안 만들어지는데 싶을 때는 확장된 노트 규칙 생각해서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어제 오늘 합쳐서 요거 이런 식으로 완성한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아이고. 자, 그렇게 되겠고 시간이 딱 6시가 돼버렸는데 조졌어요. NH4 플러스랑 H3O 플러스 원래 꼭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다음 주에 할게요. 그리고 자,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장이잖아요, 앞뒤로. 그렇게 해서 앞 페이지는 답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뒷 페이지는 풀어오십시오. 뒷 페이지는 답을 안 올려드릴 거니까 풀어오시는 걸 숙제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채워오시고요. 그리고 그 숙제는 언제까지? 클리닉 때까지. 수요일날 오시면 수요일까지, 금요일날 오시면 금요일까지. 오케이? 고생 하셨습니다.